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을 강의하게 될 송치경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20회에 걸쳐서 노사관계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노사관계론, 이 과목은 여기서 이제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와 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학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학문의 특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법률적인 계약관계,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노사 대등의 법률적인 관계에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하는 이 계약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사관계론은 노동시장이라는 경제적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속성을 갖습니다. 즉 임금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라는 값이 결정될 텐데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사관계론의 특성들을 좀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노사관계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크게 구성이 체크리스트, 그리고 핵심 이론,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시험,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체크리스트는 각 장의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핵심 이론은 전반적인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그동안 이제 기출문제로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을 간추려서 정리하고 있고, 실전 모의시험은 최종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연습 문제들인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20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노사관계론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과 노동조합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험 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2차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다르게 2차 시험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의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이해를 전제로 해서 쟁점들을 좀 암기하고 숙지해서 이것을 답안에 현출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시험은 답안에 쓰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쟁점들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현출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 이해가 꼭 되지 않았더라도 암기가 돼 있다면 현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쟁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파트를 조금 더 숙지하고 암기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출하는 이 작업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시험은 크게 논술 문제하고 약술 문제로 좀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고, 논술 문제가 30점씩, 그리고 약술 문제가 각 10점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답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 현출하는 데 있어서 먼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0점 정도 되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연한 작성들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차를 이렇게 이제 로마자로 구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로마자별로 어떤 내용을 좀 작성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차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제도의 의, 연혁, 그리고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문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특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 됩니다. 뭐 이 내용들이 좀 길다고 하면 목차를 구별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점짜리 문제들은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도 이런 구성들을 좀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이 논술 문제 두 문제를 풀고 나면 네 문제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구체적으로 꼭 나누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단을 좀 구별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마자보다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정도 한 2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쟁점이 긴 사안 또는 마무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목차도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쟁점과 그리고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문제를 구성하시고 암기해서 현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2차 시험에서 답안 작성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어떻게 쓰느냐, 쓴 내용을 가지고 평가받기 때문에 그 쓰는 방식들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결국 목차를 잡고 논리적인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교재도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쟁점들은 좀 추려서 암기를 위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답안에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교재의 구성에서 핵심 이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요 이해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이 현출의 기본적인 틀을 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 시험은 이제 현출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이런 과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도를 좀 나가 볼 건데요. 노사관계론의 기본적인 테마들은 이렇게 13장으로 나눠져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제목들을 살펴보시면 노사관계론의 오늘 기초를 좀 살펴볼 거고, 이제 노동시장, 아까 말씀드렸죠. 노사관계론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측면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동시장의 측면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노사라는 각 상대방의 한 일방인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법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론 배경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이론, 그리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 그리고 교섭의 결과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서면의 결과를 체결하는 내용,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 분쟁 상태를 해결하는 노동쟁의와 노동위원회 문제, 그리고 이 노동쟁의를 실력 행사로 노동조합이 보여주는 실력 행사를 보여주는 이제 쟁의행위 이론까지 주로 이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과 그리고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제재하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 이론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 3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는 이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활동들에 관한 법률로 따지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9장은 이제 경영참가와 노사협의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사협의회를 설립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는 이제 경영참가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QWL, 소위 이제 근로생활의 질, 최근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근로생활의 질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11장에서는 이제 기업 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이제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이제 사회보장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12장에서는 앞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12장에서는 각종 근로조건, 뭐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다양한 근로조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즉 개별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13장에서는 기타 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대두되는 쟁점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제 교재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노사 관계에서, 노동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경영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현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에 보면 이 노동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아직 뭐 그 헌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가 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들, 뭐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최근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정책들이라든가 또 아마도 이제 올 6월에는 이제 포괄임금제와 관련되는 노동부의 규제 정책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노동 정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노사관계 문제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회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요 핵심 이론들은 한 16회 전후에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파트 첫 번째, 여기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한번 쭉 살펴보면 그 각 장을 정리하시고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노사관계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노사관계론의 기초에 대해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구성해서 각 장별로 이제 각 쟁점들에 대한 이제 절이 쭉 나눠져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들을 한번 미리 보시고 이 기출 문제들의 경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출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다시 한번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과거에 나왔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사관계론의 기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노사관계의입니다. 노사관계. 이 노사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개념 정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노사관계론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학자가 이제 던럽이라는 사람이죠. 던럽은 노사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노사관계란 근로자가 조직과 산업 경영자 간의 처우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노동 관행, 노동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하는 노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 노사관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노와 사라는 상대방. 여기서 노는 개별 근로자뿐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과 이제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관계까지 포함된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노동 정책이 이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제 법률의 입안자이기 때문에, 법률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이 노사의 정부의 관계까지 합쳐서 우리는 노사 관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스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사 간의 대등한 조직적 집단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도 규율하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관계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는 우리가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보통 불평등한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임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불평등한 관계인데,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등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등한 관계라는 노사 대등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론이 갖고 있는 특징,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법률적인 측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관계를 전제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계약을 맺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 이게 바로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즉 법률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건 한편으로는 이러한 근로계약을 정부가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정하면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한 관계라도 부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강제력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가격은 바로 임금이라는 가격이죠.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거래를 이루는 것. 여기서 시장 거래의 결과는 뭡니까? 임금이라는 가격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노사관계론의 학문적인 특성은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